안녕하세요. 비바브릿지입니다. 저자 타무라 코타로의 바보와 절대 싸우지마의 제3장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제3장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내 편으로 만드는 기술. 살면서 가장 중요한 능력을 꼽으라면 무엇을 들 수 있을까? 이 세상에는 머리가 정말 좋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다. 저자의 경험에서 러시아의 로켓 개발자들, 미국의 싱크탱크 랜드 연구소 직원들, 도쿄 카스미가세키의 정치 경제 순회들 등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세상에 발에 차일 만큼 많다. 하지만 단순히 머리가 좋다, 기억력과 창조력이 좋다 등으로 인생의 가치를 다 말할 수는 없다. 가장 현명한 사람은 경영자든 과학자든 정치가든 상관없이 상대의 기분을 간파하는 힘을 가진 사람이다. 그 힘을 가지게 된다면 날개단 호랑이랑 다름없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아이디어가 좋아도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여러 사람의 힘을 빌어서 그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주는 시스템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그 아이디어나 좋은 생각들은 그저 그림의 떡으로 끝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상대의 기분을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한데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대개 이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스스로에게 자신이 있고 자기애가 강하고 자기 생각대로만 살아온 사람들은 상대의 기분을 이해하는 노력이 있어야만 그 천재적인 생각들을 실현시켜 나갈 수 있다. 대인관계에서 상대의 기분을 알고 행동하게 되면 소위 바보들과 싸울 필요도 없게 된다. 오히려 그 바보들을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움직이게 할 수 있게 된다. 상대의 기분을 간파하는 기술. 일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는 먼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 준비는 그 사람에 대한 다양한 조사를 일컫는다. 선입견을 버리고 출생지, 가족관계, 학력, 직업, 회사에서의 실적, 평판 등 모든 것을 철저히 조사하다 보면 차츰 상대의 생각과 행동 습관이 보이게 된다. 소위 고생을 해보지도 않고 부모 덕을 받아 정치인이나 회사 임원이 된 사람들은 정이 없거나 다른 사람의 고통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비롯해 가능한 한 많은 조사를 해두는 것을 권한다. 아울러 중요한 한 가지를 추구한다면 인상을 들 수 있다. 얼굴은 사람의 정보를 발신하는 시작점이고 정보의 보고라 할 수 있다. 눈에 띄는 기운이나 좌우 표정의 밸런스, 웃는 모습과 또 웃을 때 눈도 웃는지 치아를 보이게 웃는지 상대에게 신뢰가 안 되는 범위에서 그 사람의 인상을 잘 관찰해 두자. 지피지기 백전불태라 했습니다. 비바브릿지도 같은 생각으로 살다가 생사여탈의 중요한 사람을 만났을 때 인상과 더불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배경에서 살아왔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은 관계의 수준과 지속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요소인 것 같습니다. 물론 만나는 사람 모두 이처럼 파악하고자 한다면 조사하다가 지쳐버릴 수도 있으니 우선은 그 사람과의 관계부터 잘 이해하고 행동에 옮기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을 마음먹은 대로 움직이는 기술. 데일 카네기의 타인을 움직이는 세 가지 원칙이 첫째, 비난하지 마. 둘째, 인정하자. 셋째, 상대가 원하는 것을 이해하자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셋째, 상대가 원하는 것을 이해하자이다.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감정이지 논리가 아니다. 로직으로 사람을 설득하고자 한다면 때때로 강압적으로 상대를 짓누르게 되기도 해서 결국 상대는 움직이지 않는다. 상대는 쓰레기 같은 논리로 다른 사람 앞에서 수치심을 당했다고 생각하며 정오심으로 그 사건을 평생 잊지 못하게 된다. 싫어하는 상대라 할지라도 절대 비난하지 말고 수치심도 주지 말고 존경하면서 서로의 공통점을 찾아가는 것이 현명하다.
그리고 마지막엔 상대가 원하는 것을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찾아서 그것을 자신의 이해 덕실과 공통된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한편 처음부터 자기가 원하는 것만 철부지처럼 막 찌꺼리는 것은 결국 적을 더 만들 뿐이고 도와줄 응원단도 생기지 않는다. 여러 사람의 협조가 없으면 자기 생각이 실행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자기 생각만 주장하거나 추구해서는 안 된다. 원래 사람을 움직인다는 발상 자체는 좀 얍삽한 느낌이 든다. 하지만 우선 해야 할 것이 상대의 입장에 서서 상대를 원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다. 그 다음엔 상대가 원하는 것을 먼저 해줘라. 가능하다면 공통의 이해를 찾아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상대의 이익에도 도움이 된다면 금상첨화다. 겸손한 사람일수록 뭐든 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교만해서 좋을 건 하나도 없다. 교만한 사람은 허세를 부리는 인간으로 이런 사람이 성공할 리가 없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로 가끔 자기 것만 챙겨서 남을 불쾌하게 만든다면 결국 적은 늘어나고 동반자는 생기지 않게 된다. 어떤 교만한 자는 사람을 봐가면서 겸손을 뜨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고는 다른 사람에게 기분 전환한답시고 엉뚱하게 화를 내기도 한다. 겸손하고 친근하게 대하면 적은 생기지 않고 동반자는 늘어날 것이다. 뼈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성공한 사람이 겸손하면 호감도가 더욱 올라가고 새로운 지원군도 나타나 그 다음 일도 성공하게 되는 선순환이 이어진다. 아무 일 없더라도 일부러 심각한 표정을 지어라. 심각한 표정을 짓는 여자가 남자에게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 이것은 인간 심리를 제대로 짚은 것으로 그런 여성은 전략적이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 심각한 표정은 어떤 의미에서는 최강이다. 흔히 젊을 때 난처할 때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 멋있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약한 자신을 감추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한 표정을 짓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참 많은 손해를 보게 되는 것 같다. 이렇게 강한 척 하는 것이 없었다면 훨씬 편하게 어려움을 기회로 바꿀 수 있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심각한 표정을 잘 하는 사람은 타인의 힘을 잘 이용할 줄 알아서 성공할 확률이 높다. 예를 들면 회사에서 최고의 영업 성적을 내는 영업맨이 손님에게 말하기를 요즘 전혀 못 팔았어요.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상대의 힘을 이용하는 것은 자주 볼 수 있는 일이다. 그 영업맨은 손님으로 하여금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아주 능숙하다. 이기는 사람은 항상 도와주세요 라고 소리를 지른다. 그러면 응원단은 자기보다도 더 흥분해서 도와주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교만하게 이제 뭐 이긴 거나 다름없어요 라고 하는 인간에게는 상대는 자 이제는 안 도와줘도 되겠구나, 그만해 보이고 이쁘게 보이지도 않네 하면서 돌아서게 된다. 여기서 배울 것은 자기의 강한 의지는 가슴 한쪽 깊은 구석에 숨겨두고 가급적 심각한 표정으로 상대가 자기를 도와주게끔 만들어 나가야 한다. 위달락에 대한 비바브리치의 감상을 말씀드리면 영업맨이 고객에게 도와달라며 죽는 소리를 하며 한껏 자세를 낮춤으로써 결국 고객이 도와주게 되는 그런 프로세스는 전형적인 일본식 영업 관습처럼 다가옵니다. 한편 초인류의 제품의 품질과 고객 서비스에 집중하며 당당히 고객에게 상생 파트너로서의 인상을 심으면서 영업 실적을 쌓아가는 것 또한 앞으로 우리가 배워나가야 할 목표점 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담담히 일하는 사람이 마지막에 이긴다. 잘하는 것이 있어도 조용히 지내고 충격적인 소식을 들어도 태어날 수 있는 것, 즉 스스로를 잃지 않는 사람이 끝내는 성공한다. 성공을 위해서 우리는 세상 일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무덤덤하게 처리해가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한편 남자 세계에서 의외로 질투가 많이 일어나는데
가장 발생하기 쉬운 이유가 젊음 때문이다. 젊다는 이유로 많은 시기와 질투가 생기는데 종종 일자리 대화의 메인 안주거리가 되기도 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젊었을 때는 무슨 일이든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 양보하는 습관을 익히게 되면 자연히 많은 지원군이 생긴다. 따라서 담담히 기다리는 것, 참는 것이 싸우는 것보다 훨씬 가치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자기 것만 생각하면 손해본다. 우리가 어떤 결과를 내고 싶다고 한다면 항상 상대의 기분을 먼저 알아야 한다. 언뜻 보면 먼 길을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것은 잠시 잊고 상대의 입장에 서서 상대의 마음을 끊임없이 생각해야 한다. 아울러 특별한 성과를 위해서는 늘 위에서 보는 관점을 가져야 한다. 부하로서 부하의 시선으로 스스로를 보는 것이 아닌 상사의 시선에서 자신을 보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나는 상사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가? 신뢰받고 있는가? 상사는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나는 그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항상 낙천적인 자세로 처음에 품은 뜻을 기억하며 사람을 움직여야 한다. 일처리는 묵묵히하고 결코 이리이리하지 않으며 늘 평상심을 유지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밑거름이 된다. 삐뚤어진 시각을 단련시켜라. 이 단락에서는 싱가포르 건국의 아버지 리콴유의 어드바이스를 들어 같이 생각해보자. 그는 이렇게 말한다. 순수하고 똑바르게 사물을 보고 듣고 받아들이면 뇌가 전혀 운동하지 않게 되어 편하다. 하지만 사물과 의견에 대해 시니컬한 자세를 취하게 되면 뇌 건강에 좋다. 비바브리치가 생각할 때 리콴유의 어드바이스는 따지고 트집지 않는 대화를 권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것이 다소 시니컬할지라도 진솔하고 신랄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이것으로서 바보와 절대 싸우지 마의 제3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